예, 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여러 갈래시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고, 그 다음에 또 방학은 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설명의 순서는 여기 적힌 대로 합격생들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아마 합격생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또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또는 나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학원의 합격생 중에서도 우수하게 합격한 학생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학원의 학생들 중에는 뭐 이렇게 또 평범한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과물은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는 많이 뛰어나죠. 그 학생들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 얘기가 끝이 나면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 보면은 작년 합격생들, 그 다음 재작년 합격생들이 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여러 갈래로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이제 합격생 초대하는 순서는 일부 이렇게 새 학생인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맞춰지면은 그때 이제 학생한테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경직 원래 3등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3월부터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공부 시기가 2달 정도는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오태관 학생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오태관. 오태관 학생은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우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매번 지급하는데 항상 이제 좋은 성적으로 받아온 학생이었는데 학원 내에서는 학원 성적이 사실은 전국 성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원래 좀 잘하면 성적이 아주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은 실수가 동반되면서 이제 2등하고 0.00 몇 차이 나면서 3등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점수죠. 어마어마한 점수이고 태관이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대단히 이렇게 안정돼 있는 학생입니다. 보통 공부할 때 이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확 하다가 또 이렇게 약간 슬럼프 들어가고 이런 성향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꾸준하게 한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어떻게 놓는 게? 밑에 걸 누르면 내려가. 아, 예. 밑에 걸 누르면 내려가.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재경직 합격한 오태관입니다. 우선 지금 설명회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단계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각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자세히 제가 공부했다라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합격생마다 다들 각각의 노하우가 있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자신과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부분만 차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할게요. 일단 발표 순서는 일단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뭐 수험 기간이나 제 성향이나 뭐 학과 같은 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왜 재경직렬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노하우와 관련해서 1차, 2차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종합반과 단과반의 뭐 선택 기준에 있어서 왜 제가 종합반으로 들어왔는지나
그리고 제 종합반에 있어서 생활 패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험 기간이고요. 저는 이제 18년도 3월달 이제 17년도 2학기 끝나고 휴학을 하고 재경 직렬 시험 보기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달까지는 3개월 동안 본가에 내려가서 예비 순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때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집에서 행정법과 행정학 두 과목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기간에 제 공부 방식을 살펴보면은 일단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제가 우선 행정고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목을 다 훑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과목을 훑을 때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나 암기되는 부분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집중적으로 과목을 암기하려고 하고 정의 같은 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게 늦어지고 진도도 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18년도 3월부터 학원에 와서 실강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비순환을 인터넷 강의로 듣고 7월 달부터 종합반에 등록해서 신림동에서 1차, 2차 공부를 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1순환, 2순환, 그리고 피셋 기간 때는 피셋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3순환 기간에서 2차 공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때와 이제 예비순환 기간의 강의를 비교해 보면은 좀 7월 이후에 공부하는 효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냐면은 일단 7월부터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의고사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제성이나 동기부여적 측면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지를 선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양을 훨씬 줄여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심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조금 더 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3월 달에 보고 2차 시험을 6월 달에 보고 최종 합격을 했고요. 이거는 제 1차, 2차 점수인데 저는 18년도에 3월에 진입하면서 1차 시험을 한번 봤었어요. 저기 18년도 점수가 왼쪽에 각각 과목들 점수고요. 19년도 점수가 1차 시험 때 오른쪽 점수인데 18년도 1차 커트라인이 77.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점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기간 때는 기출문제도 한 번씩 보고 분석도 한 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1차 시험을 한 번 봤던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1차 시험을 봄으로써 생각보다 1차 시험장에 책상이 작다던가 혹은 시험지가 생각보다 커서 풀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되게 다음 연도 시험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18년도에 제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았는데 생각보다 실제 시험장 분위기와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긴장이 많이 된다라는 걸 느꼈고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년도에는
1차를 떨어졌으니까 18년도에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1차 종합반도 7월 달에 와서 등록을 해서 1차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셋 같은 경우에 점수가 뭐잘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선 경제학이랑 재정학이랑 통계학이 제가 평균에 비해서 잘 본 과목이고요. 행정법이랑 행정법이 한 학생 평균 정도의 과목인데 고시 합격에 있어서 특히 2차 과목에 있어서는 구멍이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학을 공부를 제일 안 했지만 행정학에서 점수가 40점대 초반쯤 나왔으면은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에서 점수가 조금 더 낮았다면은 합격성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고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에 있어서 넓고 얇게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의 공부가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렬 선택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일반 행정과 재경직을 나누는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피셋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학에 대한 뭐 선호도나 자신의 적성과 관련해서 선택 기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도 저는 피셋보다는 경제학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재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선호도나 답이 딱딱 떨어지는 과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서술이 필요하고 자신이 글 짓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피셋 같은 경우는 재경직렬이 일반 행정 직렬보다는 3문제에서 4문제가량 커트라인이 높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셋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경제학 과목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관련해서 그 진입의 직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 그 경제학을 학과에서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고 또 답이 떨어지는 과목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점수 획득에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경직렬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준비와 관련해서는 먼저 보통 1차 점수가 피셋이 점수가 많이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점수를 올려서 합격을 하고 매년 커트가 문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커트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봤을 때 충분히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러한 점수를 크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피셋이라는 시험이 그 기출문제에서 자주 활용하는 기법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요령을 익히고 그것을 자신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체화함을 통해서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문제는 올해 19년도 상황판단 가책형 30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30초 정도 만에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문제를 보시면은 길동이가 오늘 아침에 수행한 아침 일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보고 길동이가 25분 동안에 밑에 표에 있는 일과들을 하는데 각각 그 중에서 포함될 수 없는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먼저 선지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고 세수를 4분 만에 할 수 있네 라고 체크를 했는데 25분에서
4분, 25분 중에서 4분 동안 하고 나머지 시간을 21분으로 채워야 되니까 나머지 숫자를 더해서 1자로 만들 수 있나 체크를 해보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을 체크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제가 기출문제에서 그 전년도와 그 재작년도 뭐 등등의 기출문제들에서 저는 합쳐진 숫자가 있으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5분이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이제 4와 21로 쪼갤 수 있는가라는 사고가 빨리 나올 수 있는가가 이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령이나 자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습득을 하고 명시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화를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점수를 올리고 요령을 익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현재 피셋과 관련해서 다양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고 다른 합격생 분들 역시 고득점으로 저보다 고득점을 합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스터디를 하거나 혹은 이제 학원 강의를 활용하여서 그분들의 요령을 체화하고 이제 그분들의 요령을 따라하고 아니면 자신이 그분들의 요령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함을 통해서 이제 요령을 습득하고 이후에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 문제들로 연습을 하심을 통해서 점수 상승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강하는 과정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1차 종합반을 등록해서 강의를 통해서 강사님들의 요령을 체화하려고 했고요. 연습 같은 경우는 1차 종합반 등록하면은 피셋캠프라고 1차 시험, 2차 두 달 전부터 1차 준비를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문제를 세트를 한 60세트 정도 풀고 연습을 통해서 체화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준비와 관련해서 우선 2차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왜냐면 주관식 시험이니까요.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인데 당연히 되게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져야지 답안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제가 처음 예비 순환 당시에 인강을 들으면서 되게 했던 큰 실수 중 하나가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되게 개념을 정확하게 현출하기 위해서 암기를 열심히 했다,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진입할 당시에 나는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써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되게 암기 쪽에 치중을 많이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당연히 많이 들고 되게 진도도 안 나가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못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세세한 암기보다도 과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암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험을 한번 쳐보니 3순환 기간 이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년도 3월달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휘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답안 작성을 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 세세한 암기보다는 과목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원리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혹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목의 학파에 따른 노선 정리를 정확히 해둔다든지 하는 정도로 이제 암기할 내용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이해에 초점을 두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에는 과목별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간단한 포인트들인데 재경직의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재정학, 통계학은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정치학이나 다른 선택 과목, 정보체계론 이런 걸로 대체가 되는데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재경직 합격에 있어서 일단 답이 딱딱 떨어지는 과목인 만큼 되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이. 실제로 보면은 저도 합격생 평균보다 약 7, 8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각 과목에서 얻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점씩 높게 얻는 점수가 합격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을 세트로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가장 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재경직 공부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시간을 할애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 방법은 저는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기존의 풀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제가 아는 풀이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먼저 문제를 보고 답안을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는 과정을 항상 거쳤었고요. 답안지 작성을 이제 직접 해보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은 초안 작성 정도? 예를 들어서 목차를 적고 어떤 식으로 쓰겠다 생각만 하고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하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가장 생소했던 과목이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답안을 작성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인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시생들 대부분이 다른 법적 베이스가 없다 보니 처음에 행정법을 마주했을 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연도 시험을 보더라도 행정법 같은 경우에 과락도 나오지만 40점 밑에 점수도 나오지만 70점 이상의 고득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 저는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잘못하다가는 행정법은 답을 교수님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적지 않고 다른 거를 적으면 점수가 아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락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버릴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가져갔냐면 일단 먼저 행정법에 있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순환까지는 사례를 보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암기는 이후에 삼순환 기간 때 목차를 정해서 그 목차별로 암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과목 중에 재경직에 있어서 가장 답안 작성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서 써야 되는지 또 어떠한 순서로 써야 되는지 하는 논리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답안 작성을 풀로 확실히 전부 다 할 시간이 없으면 목차라도 적어보는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던 과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인데 이 부분은 아마 진입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학파마다의 의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학파의 입장으로 가주시기만 하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과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제도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넓고 얕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암기에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또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제도가 뭐고 장점과 단점이 뭐고 어떤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보다도 그 행정학의 컨텐츠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그 각각의 노선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 노선들에 대해서 정확한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건 재경직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방어 과목의 입장에서 평균 정도의 점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정학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는 재경직 분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종합반을 왜 선택했는지와 관련해서 이유들을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공부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반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감이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하고 있나? 이 길이 맞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들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 덜했던 것 같고 또 생활 패턴이 되게 단순화된다는 점도 이제 공부 환경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생활 패턴이었는데 1, 2순환 기간에는 이제 이렇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생활 패턴인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항상 10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오전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복습과 예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피셋 캠프 때는 오전 오후에 문제를 풀고 저녁에 리뷰를 한 다음에 헌법을 보고 3순환 기간 때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모의고사 준비, 오후에 강의 수강, 저녁에 그리고 다른 과목에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보시면 되게 일관적인 패턴으로 하려고 이제 시간대를 만들어 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공부를 안 하다가 중반에 그만두는 것은 되게 쉬운데 안 하다가 그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기 때문에 자신만의 패턴을 정확하게 가지고 쉬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번 지켰다고는 못하지만 뭐 토요일 오후에는 힘들면 쉰다 이 정도의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쉰다 뭐 이런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패턴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되게 고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생활 패턴이 단순화됨에 통해서 되게 공부하는데 환경이 잘 나왔던 것 같은 점이 제가 종합반을 먼저 선택했던 이유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시를 진입했을 때 모두들 최종 합격이 목표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고 1년 반 뒤의 얘기잖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좀 모호하고 동기부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종합반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을 각 과목마다 모의고사 성적을 통괄해서 매겨서 이제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동기부여 기제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보면은 나중에 총 합쳤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뿌듯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려고 했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려고 했던 점이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단기적인 목표 기제로 작용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방대한 콘텐츠 활용 같은 경우는 종합반 같은 경우에 경제학이랑 행정법이랑 행정학에 대해서 인강을 지난 강의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강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 저는 1순환 기간 때 1순환 내용을 경제학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서 2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을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가에 비해서 인강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비용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에서 스터디를 구성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터디가 한번 해보고 잘 맞지 않아서 잘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제 혼자서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 스타일을 보시면은 스터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종합반에서 스터디 구성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공부를 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생활 패턴 학과를 보여드렸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세요? 뭐 일요일은 뭘 했나요? 뭐 아까 토요일까지만 일요일은 학원은 패턴이 무조건 쉬는 겁니다. 일요일까지 하면은 죽을지 몰라요. 질문이 없으면은 박수 한 번 더 치고 학생들을 이제 무대에 올릴 때 제가 걱정을 합니다. 예.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저희들과 다르게 뭐 대중적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되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이제 개인적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 잘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잘해서 매번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학생들의 경험을 듣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나은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합격수기 받으셨죠. 합격수기에 이따 이제 학생들이 호명이 되면은 합격수기 펼쳐두시면은 이 학생들이 어떤 이제 프로필이 있는가 내지는 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합격수기에 제일 먼저 있는 학생이 오태관 학생인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그 학생이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관이는 뭐 지금도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대단히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어서 아마 공직에 나가도 옆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학생은 이제 이 성적이 우수하게 되는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이제 돌출되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돌출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태관이는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항상 성적으로 이렇게 돌출이 됐어. 성적으로 이번에도 1등 했네. 뭐 다음에는 오늘은 왜 2등일까? 뭐 이렇게 또 1등을 했네. 이렇게 해서 성적으로 항상 눈에 띄던 그런 학생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오래오래 지난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도 이제 그때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할 학생은 최승희 학생입니다. 최승희. 최승희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승희는 수험 기간이 오래 길지가 않습니다. 11개월 정도 해가지고 올해 적용직에 자기는 등수를 말라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매번 어리고 말을 합니다. 11등으로 합격했으니까 뭐 대단한 성과이고 그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그냥 보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이렇게 웃고 그래서 아마 저 공직에 나가면은 아빠 마음으로 입하는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태강이와 같이 이렇게 기대가 많은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이고 공부할 때는 지금도 예쁘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살이 많이 쪘었는데 학원에 오면 살이 많이 찝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험 끝나고 많이 그때보다 더 예뻐졌어요. 저는 총기가 넘치는 학생이고 또 같이 이렇게 스터디에 넣어보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환하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공부가 대단히 힘든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다 이제 수험하면서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학생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한 최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여러 공부한 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한 뒤에 제가 1차 및 2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중요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생활 패턴을 가졌는지, 뭐 심지어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종합반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행정고시를 생각했었고, 따라서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이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공부와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학년 1학기 종강을 하고 6월에 저는 같이 하는 친구 3명과 함께 4명이서 원래 학교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같이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6월 달에 4명이서 만났는데 4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고시 공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커리큘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근데 학원에 가면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뭐 커리큘럼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좀 정보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해서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나는 이제 종합반에 등록을 해야겠다 해서 종합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합반에 등록하게 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그렇게 저는 2019 대비 종합반을 등록을 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렇게 수험 기간을 11개월 정도 보내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방법에 있어서는 2019년 대비 종합반도 하였고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스파르타반도 병행을 하였는데요. 스파르타반은 사실 이것은 초시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제시 이상 합격생들이 수험생들이 모여서 같이 경쟁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저에게 스파르타 반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실력을 많이 키우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셔서 저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종합반과 스파르타 반을 병행하면서 실력을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 과목별 성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차 성적과 2차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성적을 보시면 고른 편이고 2차 성적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고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과목별 성적 분포가 보면 대부분 이제 합격생들이 받는 그런 평균에서 다소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이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공부를 대하는 그런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구멍이 없게 하자라는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시작했고 구멍이 없게 모든 과목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멍이 있는 것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의 전략 과목만 삼고 그것을 끌고 간다면 그 전략 과목에서 만약에 시험을 볼 때 너무 떨릴 것 같고 만약에 그 시험 과목을 못 보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은 저는 구멍이 없는 공부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략적인 과목을 삼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1차, 2차 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피셋 기출 분석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좋은 스터디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스터디 리더 분께서 굉장히 많은 팁을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리타스 이렇게 재경직렬끼리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를 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피셋은 이게
개인의 머리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영역도 있고 각자가 특출난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퀴즈의 특정 영역을 잘하고 어떤 분은 추론을 잘하고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 스터디에서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달라서 서로의 팁을 공유하면서 이제 각자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도 다들 성실한 분들이어서 저는 이때 제 피스탯 성적과 전략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피셋을 대함에 있어서 제가 실전에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어렵든 쉽든 2.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내가 2.5점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는 시간 동안 쉬운 문제 2개를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에 올인하게 되면 저 혼자 쉬운 문제를 못 풀어서 마이너스 5점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서 마이너스 2.5점이 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한 문제당 문제를 푸는 시간을 2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풀었고 자료 해석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을 고려해서 문제가 긴 것은 미리 패스를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표가 많거나 문제가 많은 부분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긴 것은 패스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제가 가장 실전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인데요. 상황 판단은 문제 길이가 길고 짧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 함정인 퀴즈가 있습니다. 내가 쉬워 보였다고 생각해서 접근한 퀴즈에서 갑자기 6, 7분을 쏟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실전에서 어떤 퀴즈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퀴즈 분야를 잘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퀴즈의 시간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시험을 풀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넘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예상한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 문제당 몇 분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내가 넘기고 풀 것인지 선고안을 기르는 방식을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 실전과 예상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공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단권화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고 하시면 단권화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단권화를 할 때 내가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주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제 명확한 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권화에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초반에 단권화를 해도 분명히 삼순환 때 수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강사님들이 나눠주시는 요약 자료를 토대로 단권화를 한 뒤에 나중에 자기가 그 단권화에서 이렇게 줄이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단권화 자료로 우선은 암기를 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 책이나 자료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찢어서 스테이플러로 찍고 단권화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암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씨 속도를 고려한 나만의 답집 방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2시간 동안 100점을 쓰는 시험입니다. 이 100점을 쓰는 것이 10페이지인데 사실 사람마다 이게 글씨 속도나 팔힘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글씨 속도가 빠르고 손힘이 좋은 편이라 제 전략은 남들보다 최대한 많이,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이 못 쓰는 것까지 쓰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손힘이 느리고 손을 억지로 팔을 빠르게 하려고 하면 글씨가 개발사발이 돼서 못 알아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쓰려다가 나중엔 뒤에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는 전략을 처음부터 디테일한 것과 다 쓰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쓰고 나중에 디테일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써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친구도 저도 합격을 했고 그 친구와 저의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아서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은 2차 시험에서 자기가 구상한 답지 구성 방식을 실전에서도 똑같이 옮길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전략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2차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를 하고 후에는 암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합반에 등록하시게 된다면 예비 1, 2, 3순환을 하시게 되는데 초반에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암기까지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과정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순환을 저희가 1년 동안 돌면 머리에 어느 정도 쌓이는 것도 생기고 답지를 쓰다 보면 손이 기억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후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 1순환까지는 이해에 충실하셔도 좋고 이제 2, 3순환부터 차차 암기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1, 2차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기타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고시촌 안에서는 굉장히 친구 관계를 원만히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험 생활에서 가장 활력소가 이제 점심 저녁 때 그런 고시촌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집 탐방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고 저는 따라서 이렇게 고시촌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복돋아 주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및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처음에는 1순환 때는 운동을 월수금 그냥 공부가 끝나고 1시간 정도 가볍게 헬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 체력을 쌓아놓고 2, 3순환 때는 시간이 되지 않아 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환 시기에는 답지를 쓰다 보면 팔이나 어깨가 다 저리고 나중에는 마비가 되는 증상이 좀 오기도 해서 그때는 중간중간 마사지를 받으면서 조금 휴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과 및 휴식이 있어서는 제가 뒤에 일과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의 그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고시 공부가 일상이 되는 루틴을 만들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전에 교회를 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부터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끔씩 너무 힘들 때는 일요일 저녁 때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고시촌에서 휴식을 많이 안 취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성향상 이게 고시 공부가 너무 양이 많은데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오면 약간 자기 전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내가 왜 놀러 나갔지? 하면서 오히려 휴식을 취한 것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스타일이라 저는 주기적인 휴식은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이렇게 취하지 않고 너무 힘들거나 아, 진짜 이렇게 못 버티겠다 싶을 때만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일과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1순환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도서관은 학원이 가까워서 일어나자마자 도서관에 자습을 하고 학원에 현강을 들으러 간 뒤 다시 학교 도서관에 돌아와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법 책을 읽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처음에 낯설지 않았지만 행정법이 처음에 너무 낯선 과목이라 행정법에 더 시간을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하준 교수님의 행정법 개론이나 유진 선생님의 워크북을 읽으면서 이해나 흐름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순환이나 피셋 시기에는 피셋 공부를 했고 3순환 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장소를 신림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좋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좀 아까웠고 그리고 체력도 좀 소모되는 것 같았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 있다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신입생들을 보면 공부를 하는 제 자신이 가끔씩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3순환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신림동으로 공부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제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스파르타관이 대학동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신림동으로 옮겨서 이제 7시에 일어나자마자 7시 반에 스파르타관에 가서 스터디 원드라고 행정법 암기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관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3순환을 듣고 이제 저녁에는 모의고사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다시 자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파르타관 모의고사 학원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모의고사에서 하루에 150점에서 200점 정도 답안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습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여력이 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1시까지 좀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과표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저는 무조건 수험 기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은 6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수면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수면 시간을 조정을 하기 힘들었고 차라리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히 하자는 마음에 6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베리타스 종합반이었기 때문에 베리타스를 이제 왜 선택했는지 다른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시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학교 스터디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교 스터디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제 고시 정보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되는 것이 모든 커리큘럼을 저 혼자 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를 누구랑 할지, 언제 할지, 어떤 쌤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뭘 해야 할지를 혼자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저에게는 버거웠고 공부와 병행하기엔 이것도 하나의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터디 안에서도 분명히 실력자나 잘하는 분들은 있지만 내가 과연 그분들과 초시생으로서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시스템은 대부분 지인이 아니면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제 그런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가끔 잘하는 스터디는 초시생을 안 받는 스터디들도 있고 그리고 우선은 스터디에 갔는데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글만 보고 가는 상황이 조금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타스 종합반에 가게 되면 스터디 리더가 저는 그 실력자의 역할을 저에게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커리큘럼이 알아서 짜서 있어서 저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그냥 인강을 혼자 듣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인강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속도 할 수 있고 뒤로 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가 그렇게 인강의 최상의 그런 장점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강을 듣다 보면 내가 현강생들보다 배속으로 빨리 들으니까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도 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처음에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강으로 종합반을 듣게 되면 주변에 다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에서 있으니까 수업 몰입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끝나고 질문을 하는 게 좋아서 저는 항상 질문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서 단과 수강과 종합반을 비교를 하자면 단과의 가장 장점은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원하는 순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초시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강사의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리타스 종합반을 하게 되면 1, 2, 3, 4 순환을 힘들지만 어떻게든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과를 하게 되면 그게 힘드니까 1순환을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고 인강 돌렸다가 돌아와야지 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빠져나가면 커리큘럼이 힘들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충분한 인풋을 투여하고 강제력을 하기 위해서는 베리타스 종합반에서 한번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과 수강을 하게 되면 잠깐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순환을 듣다가 2순환을 듣고 싶어도 잠깐 그렇게 되면 이제 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비용이 좀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종합반을 하게 되면 3순환 하면서 중간에 내가 2순환에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에게 순간순간 효율적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종합반을 하면서 이렇게 12개월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점은 저는 이 11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1년의 시간이 이제
시간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도 크고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종합반에서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셔서 나중에 자신의 이렇게 수험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승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98년생이니까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항상 제 아들 또래거나 약간 어리거나 약간 많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시험 올 때는 항상 이렇게 되게 어리게 이렇게 보는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부쩍 성장한 모습이 보여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 얘들이 이제 어엿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두 배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승희 학생이 한 얘기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스파르타반 이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학원의 종합반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수능 학원처럼 생활을 통제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제하기는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독서실에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시험 직전에는 일정 기간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시험 직전에 예컨대 이제 그 오태관 학생이 언급했던 피색 캠프 이런 겁니다. 그 2달 동안 넣어가지고 문을 닫아요. 자물쇠를 밖에 닫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쉬는 시간에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엄격하게 그 시간을 통제하고 생활을 통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통제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2차 시험 앞두고입니다.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앞두고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 이제 승부차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읍니다. 그게 이제 스파르타관이에요. 아까 승희 학생이 얘기했던 게 그 스파르타관이 그런 겁니다. 거기는 보통 이제 원래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수험 경력이 쌓였는데 시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 에너지를 이렇게 폭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승희 이제 일정을 보면은 에너지를 뭐 12달, 11달 이때 완전히 폭발시켰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폭발력을 주기 위해서 스파르타가는 한 100일 정도 이렇게 시험 직전에 2차 시험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1차는 2달을 운영을 하고 2차는 100일 정도로 운영하는데 그때는 우리 종합반 학생들을 전부 집어넣지는 않고 제가 봐가지고 상위 성적 1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공부 많이 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반이 그게 스파르타 반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초시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진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성과도 좋게 나오고 또 하나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스터디 리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스터디를 저희들이 구성해 주는데 초시생끼리 모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말이 많으면은 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이 없는 게 대부분일 것이고 그 구성원에 따라 이게 컨텐츠 없이 이청이청 하는데 그 스터디 리더들이 요 학생들이 합격생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2차에 이렇게 면접에 탈락한 학생이거나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리더로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있다고 해서 뭐 이 학생을 결정적으로 합격시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리더가 예컨대 뭐 태관이나 승희가 지금 리더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신뢰감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시험 합격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믿음, 시행착오 방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많이 확보될 겁니다. 그런 역할을 리더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얘기도 했었죠. 비슷하다 보니까 각각 장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인데 고시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각자 머리를 이렇게 교환하면은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 특이한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 조금 느꼈을 거예요. 태관이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했고 굉장히 느슨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고 승희는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어떤 12시 반까지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그 수험 기간의 장단 때문에 그래. 태관이는 이제 3월부터 해서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잔잔하게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갈 수가 있고 승희는 7월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3월이나 7월에 이렇게 도는 이렇게 바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부터 한다면은 중간에 혹시라도 개인적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만회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데 너무 이렇게 바다의지해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무리가 따르거나 혹여라도 중간에 시행착오가 캐치가 안 되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성적이 조금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승희하는 말 중에 이렇게 글씨 많이 쓰다 팔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거는 뭐 그런 현상이 다 이제 극복되는 요소들이라 어쨌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느낌은 드네요. 저도 보기에 이렇게 대가리는 잔잔한 이제 강물 같았고 승희는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엄청 지금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또 더욱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학생입니다. 우리 라오선 학생. 합격히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호선이는 수험기간은 저 학생들보다 조금 이렇게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약간 자유인에 가깝습니다.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한 경우입니다. 아마 저 공직에 가더라도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 안에서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반 행정 학생입니다. 어떻게 밑으로 누르면 넘어가고 위로.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2019년 590 제1반행정 전국직 합격자라 호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앞에 두 친구처럼 최단기 합격생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실행을 옮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다양한 친구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대비 합격 책임반을 다녔고 그리고 그해 이제 1차를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스파르타반을 통해서 2차 공부를 했고 결국 그때는 이제 0.07점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실패를 그 발돋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친구들은 되게 고시에 적합한 경제학과라는 학과를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라는 좀 다른 친구들과는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두 친구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발표 순서는 합격 책임반을 제가 경험을 했고 지금 현재 아까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서 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한 합격에 필요한 전략을 앞에 친구 두 분께서 1차, 2차 자세히 알려드렸지만 저는 공부법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접근법 위주로 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친구들이 합격 책임반 설명회 같은 데를 많이 다녀보면 느끼는 게 이제 원하는 걸 말해주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한다라고 늘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할 만한 고시촌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일단 합격 책임반 장점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반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인 측면과 그다음 실용성 측면인데요. 일단 학습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최고 좋은 장점은 종합반에서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양한 친구들이 말해줬지만 스터디가 초시생들끼리 구성되면 서로 아는 것도 없이 정보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결론은 파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꽉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데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스터디 리더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그거를 가능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합격자들 중에서도 스터디 리더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합격에 근접한 친구들이 스터디 리더를 함으로써 먼저 겪었던 경험들을 설명해주고 과목별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시간 외에도 평상시에도 이제 친구들과 사적으로 연락도 많이 주고받으면서 뭐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터디 리더의 존재가 저는 베리타스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과반이나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다양한 혜택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거기서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과목에 어떤 강사를 들어야 할까, 이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장 뭐 사람이 많은 강사나 혹은 자신의 성향과 맞는 강사를 같은 학원에서 단일하게 쭉 선택을 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 경로에 있어서도 학원을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훨씬 더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시간적인 측면도 아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종합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략입니다. 제가 1차 과목을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1차가 아니고 이제 들어와서 2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2차 공부를 진행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차 과목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써놨고요. 또한 굳이 1차 과목 공부법이나 2차 과목 공부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합격 수기에 나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저기 과목 옆에 있는 별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인 중요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저걸 100% 신뢰하시진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선택 과목 빼고 총 4과목이 일반 행정에서는 중요한데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2018, 19년도 경향으로 볼 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냥 1번 문제가 18년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행정법 1번 문제의 사례 해석 자체를 고민을 많이 하고 제대로 답을 못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앞서 재경 친구들과는 달리 꽈락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위권의 점수폭도 낮아지고 꽈락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정도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꽈락이라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은 과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중요성이 떨어져서 저는 별을 하나 깎아서 4개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일명 행정고시를 경제고시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과목인 건 여전히 맞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득점이 90점, 100점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득점이 뭐 10점대, 뭐 20점대, 꽈락에 가까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써 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8년과 달리 19년에는 특히 1문, 2문 모두 다 서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서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고점 자체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격차는 모든 과목 중에 가장 큽니다. 그 말은 경제학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2과목을 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별 5개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학입니다. 저는 18년도, 19년도 둘 다 행정학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학이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공부를 많이 한다, 뭐 공부를 폭넓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친구와 약간 견해가 다르긴 한데 요새 나온 행정학은 정답이 있는 행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실제로 실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실제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걸 답안에 표출하는 것이 행정학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행정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별을 3개로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정치학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경제학과 행정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논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의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바라보면 다른 점수가 평균보다 많이 낮아도 정치학을 80점대 후반, 뭐 80점대 중반까지 높게 받으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치학은 다른 친구들 자체가 많이 못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정치학이라는 것이 범위도 굉장히 넓고 깊이도 깊다 보니까 많이 포기들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치학을 잡으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치학을 경제학과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차 전략은 이렇게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합격 수기에 나름 자세히 작성을 해놔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고시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공부인데 고시촌에서 밥 먹을 때가 어딘지 혹은 여기서 자취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통학을 하는 게 맞는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주말에 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을까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스터디원과 같이 스터디를 한 결과 그 친구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총학과 자취 측면인데요. 이거는 저는 100% 자취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학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작은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피곤하고 아시겠지만 버스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책을 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서 그 통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 정말 아주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취를 함으로써 이 동네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공부를 좀 더 몰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의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견 없이 자취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식식당과 일반 식당인데요. 이건 취향이 많이 갈립니다. 저는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3끼를 다 다른 걸 먹어야 돼서 일단 고식식당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반 식당을 다녔는데 고식식당을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맛이 없는데 고식식당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먹을만 하고 그다음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고식당을 가면 보통 20분도 안 돼서 식사가 끝나는 친구들이 많고 생각보다 뭐 반찬도 다양해서 먹을만 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식당 밥이 몸에 잘 안 맞고 약간 그 맛도 저는 없어서 고시촌의 다른 식당들도 음식이 빨리 나오거든요. 고시생들을 위해서 빨리 나오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당을 가는 게 멀리 봤을 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좀 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 행복감도 채워주는 데서는 후자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고 휴식입니다. 그 고시촌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되게 우울해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주말에 자주 나갔습니다. 아까 원장 선생님 말했다시피 저는 약간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서 평일에도 좀 자주 나가긴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제가 수험생활이 긴 거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나갔다 오는 게 저는 나름 리프레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내내 공부를 했으면 하루 정도 자기한테 선물을 주듯이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데이트도 하고 아니면 뭐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하루 정도의 휴식은 2순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순환 끝나고 1차 들어갈 때 이후 그 다음에 1차 끝나고 3순환부터는 웬만하면 주말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후가 끝나면 이 동네도 생각보다 화려하게 술집도 많이 돌아가고 하는 걸 보면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Q&A를 따로 준비했는데 하시는 질문들이 하나도 없길래 혹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는 안 나요. 라오선 학생이 한 말 중에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잡도록 하고 호선이는 행정법을 전국에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행정법을 최고 득점을 했고 아까 이제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농구 선수를 했었어요. 왜 그만뒀는지는 이제 키가 안 자라가지고 농구 선수를 그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공도 다르고 이렇게 베이스도 다르니까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뭐 경제학과나 다른 이제 고시 관련 과였다면 좀 빠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저
오태관 학생이나 이렇게 그 우리 라우선 학생을 보면 1차를 불합격한 적이 있죠. 그 1차가 한다고 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게. 늘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시간이 아니면 투자 방향이 전문성을 좀 결여한 상태로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학원이 그래도 1차 합격률이 78%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1차도 많이 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증적인 여들이 있고요. 호선 학생 현재 스터디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잘 따르고 있고 본인도 경험을 이렇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점이 뭐 무지무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재밌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동네 분위기가 빨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지낼만 합니다. 왜 이제 동네 분위기가 우중충한가 하면은 고시생들이 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복장 차림이 전투복입니다. 그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여름에는 슬리퍼 신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게 이제 우중충하긴 하죠. 밖에서 올 때는. 그래도 이제 아까 오선이가 이제 통학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통학하게 되면은 온갖 이래 화려한 장면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은 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또는 아니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고시식당 아까 맛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호선이는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에서 맛이 없고 학식으로 비교하면은 학식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을만해요. 먹을만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선이가 한 14등 정도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커리어를 고려하면은 뭐 대단히 능력 있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립외견 학생은 이제 합격생들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이 녀석들이 다 외국으로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외견 학생들이 연락이 되면은 좋은 기회를 또 갖도록 하고 아마 학원에 오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단위에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